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한국 사회에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당시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국민이 검찰 개혁을 지지했으며 청와대 앞에서는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곧 의혹과 논란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조국 장관 임명 직후 그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의 인턴십 경력 조작과 장학금 수혜 문제가 대두되며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촉발되었죠. 검찰은 이 의혹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고, 언론을 통해 매일 새로운 내용이 폭로되며 사태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지지층과 반대층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며 한국 사회의 깊은 양극화를 드러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조국 지키기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가 동시에 모여 첨예한 대립을 보였죠. 이 집회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며 사건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야당은 검찰이 정부를 겨냥한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다고 비난했고, 여당은 개혁 저지를 위한 음모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사 문서가 언론에 유출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국 사태는 보수와 진보 언론의 상반된 보도 프레임으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다른 쪽에서는 검찰의 정치 공세로 묘사되며 국민들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했죠. 가짜뉴스와 과장된 보도가 난무하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이후 언론 개혁 논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9년 10월 조국 장관은 결국 사퇴하며 35일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고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도덕성 붕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죠. 그러나 사퇴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국 부부는 이후 여러 차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들을 업무상 횡령 및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각종 증거와 진술이 난무하며 공방이 벌어졌죠.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 한국 사회의 특권층에 대한 분노와 공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특권층 불공정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불공정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시위 구호 아래 학생과 시민들은 교육 및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죠. 이는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은 압승을 거두며 조국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일부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정책 논의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쳤죠. 검찰개혁법 처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립 등이 논의되며 한국 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가 공정과 특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개혁에 대한 열망, 검찰의 권력, 언론의 역할, 시민의 분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만한 요소들을 남겼죠. 분노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냉철한 성찰이 필요합니다.